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뭐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의 김미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 때마다 신기반기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다들 반응이 좋은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태양광 패널 신소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2019년도에 이제 독일 막스 플랑크 화학연구소 국제 공동 연구팀이 좀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대기 오염으로 매년 830만 명이 사망을 하고 그중에서 510만 명은 화석 연료 사용만으로도 사용으로 인한 오염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연구였어요. 이 화석 연료가 직접적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예. 이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는 고갈 자원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다 쓰면 사라지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화석 연료를 이렇게 대체할 깨끗하고 고갈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태양광 에너지, 태양 전지인데요. 네. 사실 태양 전지는 세계적으로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AI나 뭐 우주 이런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 탑5 안에 3개나 중국 거가 들어있어요. 이야. 이 정도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규모가 엄청나네요. 기자님 말씀을 들으니 태양광 산업이 정말 엄청나게 주목받는 분야인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미 태양광 에너지는 충분히 잘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개발할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다가도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예. 전기를 공급받기도 하고요.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생산한 에너지를 팔기도 하니까 예.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조금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더 큰 효율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이 태양광 패널이 실리콘 태양 전지인데요. 이 태양 전지는 태양광의 20에서 22% 정도를 전기로 변환을 합니다. 네. 근데 석탄하고 석유 같은 경우는 이 변환 효율이 35% 정도가 돼요. 좀 더 네. 높죠. 그리고 천연 수소 같은 경우는 50%에 다다라서 사실 요거를 바로 태양 전지로 다 대체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변환 효율인 거죠. 예. 그래서 이 태양광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등장한 소재가 바로 페로브스카이트인 거죠. 페로브스카이트요? 네, 페로브스카이트고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기존의 실리콘 태양 전지보다 훨씬 효율이 좋고요. 또 특히 이 페로브스카이트의 굉장히 선구적인 연구자가 한국인입니다. 오. 그래서 또 굉장히 주목을 받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뭐 우리나라 노벨상 조만간 받는 겁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서. 예, 이름도 어렵지만 페로브스카이트라. 이 생소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물질인가요? 페로브스카이트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하면 실리콘 소재보다 훨씬 더 태양광을 잘 흡수하고 예. 전기로 잘 변환하는 소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하려면 태양빛이 어떻게 전기로 변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태양광 패널은 방전 효과라는 걸 이용해서 빛을 전기로 변환을 하는데요. 이 방전 효과란 빛이 특정 물질에 닿으면 그 물질에 있던 전자들이 자유로운 상태로 튀어오르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유롭게 되면 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자유로운 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요걸 전류라고 하는 거죠. 네. 요게 그리고 전기가 되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는 태양빛 패널 속에 실리콘에 이제 빛이 닿으면 이 실리콘에 있던 전자들이 튀어나오면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고요. 네. 얘네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페로브스카이트가 왜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효율이 높은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아주 얇은 두께만으로 태양빛을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특히 페로브스카이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 영역을 되게 잘 흡수를 하는데 태양빛 같은 경우에서 가시광선이 42% 정도를 차지를 해요. 예. 그러니까 태양빛의 42% 정도를 다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적 특성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태양빛이 아까 전에 전자들이 튀어올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예. 이 중간중간에 걸림돌이 있으면 이 전자들이 움직임에 방해를 받거든요. 그렇겠죠. 이 친구는 그게 약간 잘 깔린 고속도로처럼 방해물이 없는 고속도로처럼 전자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물질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신호등도 있고 뭐 교통체증도 있고 이런 거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이게 쫙 뚫려 있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네.
네.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 장점은 결함에 되게 강하다는 점인데요. 사실 물질들은 조그만한 결함이 생기면 그 전환 효율이 전기로 전환하는 효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구조적 특성이 이 결함이 생겨도 알아서 잘 보완을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 전기가 결함이 있어도 전기 변환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 물질이 태양광을 바탕으로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 생산하기 훨씬 좋은 물질이다. 이건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리콘이 현재 태양전지 산업을 이끄는 주역이라면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제 막 등장한 새로운 루키이자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둘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효율성인데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햇빛 중에서도 특정 파장만 효율적으로 전기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페로브스카이트는 가시광선 거의 42% 정도를 다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넓은 영역의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덕분에 실리콘의 이론상 최고 효율인 29%보다 훨씬 높은 44%까지 최대의 전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석탄하고 석유보다 전환 효율이 높은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바꿀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제조 과정과 비용인데요. 실리콘 태양전지는 1000도 이상의 엄청 뜨거운 고온에서 이 결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또 단결정 실리콘 기판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공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예. 복잡한 만큼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겠죠.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건 환경에도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반면에 페로브스카이트는 고체 페로브스카이트를 액체에다 이렇게 녹인 다음에 이 용액을 페인트처럼 바를 수도 있고요. 스프레이처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말리면 이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 되는 거거든요. 예.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크게 줄여주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합니다. 획기적이네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유연성과 가벼움인데요. 실리콘 태양전지는 진짜 지금 막 벽이나 지붕에 붙이는 것처럼 단단하고 이렇게 큽니다. 예. 그래서 주로 지붕에 붙여야 되는데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페로브스카이트는 바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얇은 이런 필름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어디다 발라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유연하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네요. 유연하게 쓸 수 있어서 뭐 창문, 자동차, 저희가 전기가 필요한 게 뭐 노트북 이런 예. 데다 발라서 배터리 없이 전기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야.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쉽게 말해 이번 실물지는 효율이 높고 가볍고 또 저렴하기까지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술이 바로 상용화돼서 널리 쓰일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 쓰고 있는 걸 못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난 충전기 새로 샀어 해서 스프레이로 쭉 뿌려가지고 충전 효과가 있다든가 못 봤는데 아직 네. 상용화가 안 됐나 봐요. 네네. 그 상용화가 안 된 이유가 아직은 조금 이거를 상용화해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게 몇 개 남아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안정성인데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이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습기나 열, 햇빛 같은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을 좀 받아요. 네. 특히 이 수분에 좀 취약한 편이라서 네. 수분이 들어가면 결정 구조가 변형되고 네. 이로 인해 전기 흐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음. 그래서 장기적인 사용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크기를 키우는 기술, 대면적화가 좀 중요합니다. 네. 태양광 발전소 아까 전에 이미지 보셨듯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다 차지해서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를 태양전지로 사용을 하려면 지붕이나 건물에 크게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 수도 있어야 하는데 예.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작은 면적에서는 아직 잘 작동을 하는데요. 큰 면적으로 넓히면 어느 부분은 작동을 잘하고 어느 부분은 작동이 안 되고 이런 네, 문제점이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해결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문제고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내구성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보통 20년에서 25년까지 오래오래 한번 설치를 하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아직 그 정도로 오래 견딜 수 있는지는 좀 검증이 부족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태양광 패널은 강한 햇빛, 기후 변화에도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그 내구성에 대한 장기적 검증이 더 필요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페로브스카이트를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연구의 중심에 이제 바로 한국 과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제 귀에
쫑긋 들어온 게 한국 과학자들이 있다고 이 부분이었는데 우리 한국 과학자들이 있다는 이 소식이 이렇게 반갑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진짜 외관만 한국인이고 국적은 다른 나라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예. 정말 한국인이 오시는 분인데요. 예. 이 한국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좋은 연구를 뽑는 연구실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교수님 두 분은 박남규 교수님과 석상일 교수님입니다. 예. 먼저 성균관대 박남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고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상용화할 수 있겠구나 이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를 하신 분이에요. 이제 기존에는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액체 전해질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좀 더 떨어지고 효율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 박 교수님은 고체 전해질로 얘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딱 하시면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논문을 2012년에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우리가 상용화해서 쓸 수 있겠다라는 이 연구자들이 이거 가능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과거에도 과학자들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얘를 태양전지로 써도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그때는 얘를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박남규 교수님이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를 한동안 연구를 정말 오래오래 하셨었는데 예. 그때 이 구조의 특성과 성질이 예. 태양전지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방법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연구자들 만나보면 박남규 교수님의 이 논문을 기준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연구가 진짜 급성장을 해서 예. 매년 2,000편씩 막 논문이 나올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런 영향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박 교수님은 노벨상 후보로도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이 노벨상 후보들을 이제 출연해는 네. 약간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예. 설문조사 업체인데 클래리베이트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자료 조사하는 기업인데 네. 여기서 2017년에 노벨상 수상 유력 후보라는 거를 뽑았는데 네. 그중에 박남규 교수님이 이름을 올리시기도 했어요. 끝내주네요. 네, 여기 언급된 분들이 대부분 노벨상을 수상하긴 해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페로브스카이트 주제는 아직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았거든요. 예. 아직까지 가능성이 열려 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봐도 노벨상을 주는 사람은 모든 그 후속 연구의 원시 연구가 됐던 거를 했던 사람들에게 많이 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방금 말씀 주셨던 게 페로브스카이트 이 연구가 이분 논문 다음에 매년 1,000건씩 나올 정도라고 했으니 이분이 원시 논문을 쓴 사람이 맞네요. 맞습니다. 그 방향성에서는 완전 원시 논문을 쓴 분이신 거죠. 이분 빨리 노벨상 받기 전에 우리 송경제에서도 모셔서 한번 영상을 따놔야 하면 될 좋으실 것 것 같은데요. 같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누구였죠? 네, 다른 분 넘어가기 전에 예. 이분이 왜 노벨상을 받을 것 같은지 저희가 예. 또 추측한 게 있었는데 이 노벨 심포지엄이라는 회의체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노벨상을 주는 노벨 쪽에서 개최하는 회의인데 예. 이 회의가 2023년에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주제로 박남규 교수님을 직접 초청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니 박남규 교수님께서 더 받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 저 기자님 눈빛을 보니까 직접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취재를 직접 간 적이 있고 만나서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 굉장히 연구에 진심이신 분. 현재까지도 지금 나이가 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연구실에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네. 분 누구죠? 네, 또 다른 분은 유니스트의 석상일 교수님인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뿐만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상용화시킬 수 있는 태양 전지의 효율을 확 높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의 태양 전지 효율을 이제 2021년에 25% 이상 효율을 기록을 하면서 세계 최대의 효율을 내시기도 했고요. 네. 또 페로브스카이트랑 실리콘이랑 결합한 이 텐덤 태양전지라는 게 있는데 요걸로 31% 이상까지 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2022년하고 2023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이야. 뽑히시기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분의 연구들도 이제 상용화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는 연구들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요, 그냥 산업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밀려서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은 거의 접었다. 이렇게만 들었는데 연구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았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이 페로브스카이트, 이게 우리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네, 먼저 이 에너지 사용 방식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데요. 예.
예. 페로브스카이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얇고 가벼운 필름 형태로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장소에 쉽게 부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시는 집 같은 데 나가도 할 수 있고요. 또 창문 전체를 태양 전지로 깔 수도 있을 거고요. 자동차 지붕을 깔면 이 전기차가 따로 충전 없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겠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에도 태양전지를 붙여서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계속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러면 결국엔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물건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모든 디바이스가 자체 발전소가 있는 거네요. 발전소가 되는 거죠. 그럼 뭐 배터리 없어서 막 어때요? 이런 말 없는 거죠. 예. 가서 태양 앞에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될 테니까요. 야, 진짜 많은 게 바뀌네요. 또 다른 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써서 전기를 만드는데 사실 이걸 쓰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이 되고 기후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이제 널리 사용이 된다면 예. 도시 전체가 스스로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결국 화석연료 사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환경 오염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세 번째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전에 말씀드렸던 실리콘 같은 애들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만들기도 쉽고 재료비도 저렴해서 지금보다 훨씬 싸게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수 있어요. 예. 더 많은 사람이 더 낮은 가격으로 깨끗한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되게 낮아져서 가정과 기업,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요게 사실 아프리카 같은 빈민국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거기는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네. 사실 에너지도 다 돈으로 사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이런 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발전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기반으로 한 태양 전지는 진짜 세상을 바꿀 그럴 수 있는 발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려면 상용화가 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상용화 단계는 어디까지 왔나요? 상용화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근 5년에서 6년 내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이제 조금 전문가들이 바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쪽에서 좀 더 자본을 투자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사실 예. 큰 돈이 든 문제거든요. 예.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는 실험실을 넘어서 실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직전 단계인데 대체로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는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 페로브스카이트랑 실리콘이 두 개 다 들어갔잖아요. 네. 두 물질을 겹쳐서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아까 태양 범위 중에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이 좀 적다고 말씀을 네. 드렸고 페로브스카이트는 것보다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시광선까지 네, 해서. 크다고 말씀드려서 이거 두 개를 겹쳐서 쓰면 더 다양한 파장의 태양빛을 흡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예. 변환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 그래서 단일 소재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최대 효율이 약 20%에서 25% 수준인데요. 예. 텐덤 구조를 이용하면 31%까지 더 높게 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요건 사실 근데 아직 이론에서인 네. 거예요. 실험실 안에서. 예. 이 방법은 대표적인 태양광 패널 개발 기업인 영국의 옥스포드 PV, 예. 한국의 하나 큐셀 등이 상용화에 거의 성공한 상태이에요. 예. 이제 영국의 옥스포드 PV 같은 경우에는 29% 이상의 효율을 기록을 하면서 상용화 단계에서의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한 바가 있고요. 예. 2023년부터는 대규모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작했죠. 해장했다고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하고 있고 어. 이게 근데 팔리고 있는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네네. 아직 생산 이제 시설은 구축했는데 네, 맞아요. 시판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네, 얘기시고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제일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맞아요.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롱기솔라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중국은 우선 페로브스카이트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페로브스카이트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실리콘 패널을 가지고 많이 확장하는 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도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롱기솔라라고 하는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기업은
이 효율을 30% 이상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생산 라인까지 이어지는 건 좀 더 다른 문제라 이게 만약에 생산 라인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상용화도 그리 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한화큐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하고 있어요. 여기도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태양 전지를 양산형 시제품 생산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예. 이제 이곳에서 만든 기술이 좀 특별한 게 현재 쓰이고 있는 실리콘 크기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로 실제 생산 라인에서도 태양 전지를 제작하고 효율까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면적화에 성공을 한 사례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이제 어서 빨리 이 화산 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가 등장을 해서 예. 등장을 한다면 100% 한국의 최초 노벨 수상자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수상자도 나오고 이 온실가스 문제도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야, 말씀 듣고 보니까 잘하면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는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해서 지구 환경을 지킨 수호신이 한국에서 나오는. 네. 벌써 가슴부터 뜨뜻해지는데요. 맞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요즘 약간 노벨상이 조금은 지구를 위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갔어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벨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회의체에서 여는 주제들을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 지구를 지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MOF도 그랬고요. 네. 이번에 이 페로브스카이트도 그렇고 약간 지구를 살리는 게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아마 조만간 이 분야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노벨상 그 수상자를 결정할 때 네. 중요한 요소가 전에 노벨상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그 원래 심사위원들도 있지만 근데 그 태반이 어쩔 수 없이 유럽계가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유럽은 친환경의 진심의 대표적인 맞습니다.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점점 유력해 보인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김칫국을 먼저 먹는지 아유,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아주 긍정적인 소식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과학 소식뿐만 아니라 모처럼 우리나라의 아주 큰 자부심과 긍정적인 내용도 담아주신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네요. 지금까지 과학동화의 김미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